아시안게임도 즐기면서 가족과 함께 여행도 하는 귀한 시간 보내고 계시겠죠. 추석 연휴 사흘째인 오늘 일찌감치 귀경길에 오른 차량들로 고속도로 주요 구간이 답답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정 기자, 지금도 막히는 구간이 많습니까? 네, 오전부터 시작된 귀경길 정체는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대에 비해 정체는 다소 풀리긴 했지만 상행선 구간 일부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휴게소 부근에선 이 시각에도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쉼터 부근도 혼잡한 상황입니다. 지금 부산을 출발하면 서울요금소까지 5시간 40분, 대구에선 3시간 54분, 목포에선 5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경길 정체는 내일 새벽 1시쯤 완전히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행선 흐름은 평소 주말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적으로 차량 542만 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역과 고속버스 터미널도 고향과 친지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귀경객으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후 4시 기준 서울 방향 기차 예매율이 91%에 달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추석 연휴 중 특히나 오늘은 선선한 날씨여서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활짝 핀 메밀꽃이 만든 거대한 눈꽃 정원에도 알록달록 피어난 코스모스 단지에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잇따랐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산골짜기가 새하얀 눈밭처럼 변했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메밀꽃 위로 나비와 꿀벌이 부지런히 오갑니다. 관광객들은 축구장 4배 면적의 메밀밭에서 가을 추억을 쌓아갑니다. 팝콘도 터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눈꽃송이가 예쁘게 내려앉은 느낌이 있어서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좋아요. 파란 하늘 아래 가을의 전령 코스모스가 알록달록 자태를 뽐냅니다. 살랑이는 가을바람이 더해져 한 폭의 풍경화처럼 운치를 자아냅니다. 그래도 이렇게 명절이 되니까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되게 좋고 이제 풀내음이 너무 좋고 꽃도 너무 이쁘고 너무 좋습니다. 목포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에 올라 풍경을 감상하고 캠핑장을 찾은 가족들은 여유롭게 명절 연휴를 즐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3대가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이 산소를 갔다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여행을 오게 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구와 서울이 각각 25도와 22도 분포를 보이는 등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최저 기온도 뚝 떨어지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청명한 날씨 속에 낮 최고 기온도 25도를 밑돌며 연휴 기간 내내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휴 직후 당무에 복귀하면 야당의 대여 공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국회에선 장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회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야 충돌이 불보듯 뻔한 정치권 상황은 신유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휴가 끝난 직후인 다음 달 5일 국회는 여가부 김행, 문체부 유인촌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과거 주식 파킹 의혹을 받는 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함량 미달 후보라며 맹공을 예고했습니다. 공직윤리와 동떨어진 의혹투성의 후보자는 처음입니다. 인사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받으러 가야 할 사람입니다. 6일에는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 법사위원은 재산 누락 문제가 심각하고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반대를 추인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석 연휴 직후 당무에 복귀하면 야당의 정부 비판 수위는 한층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 정권이 정말 무능한 데다가 유능해 보려는 의지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야당의 전방위 공세에 맞서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되는 법사위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와 함께 돈봉투 의혹, 통계 조작 의혹 등 야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부각할 계획입니다. 또 야당의 대법원장 임명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정 발목 잡기라며 사법부 공백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뚜렷한 결격 사유도 없는 후보자를 낙마시켜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장기화시키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 횟수가 376차례에 달했다는 야권 주장에 검찰이 10분의 1도 안 됐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또 재반박을 했습니다. 연휴 중이지만 양측이 이례적으로 격한 반응을 보인 건데 이 대표 추가 기소를 앞두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인 재판의 시간에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문의 대응 형식으로 해명 자료를 낸 건 오늘 오전 11시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압수수색이 376차례였다는 주장이 확산되자 반박에 나선 겁니다. 1년 넘게 3개의 검찰청, 60명, 70명의 검사가 동원되고 370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근거가 없는 셈법이라며 경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음식점 100여 곳에서 매출 전표를 제출받은 것까지 검찰 압수수색 100여 회로 포함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6월 수사팀 재편 이후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36차례라며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 보도가 근거라며 검찰이 집계한 압수수색 횟수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반납한 수사팀은 영장 기각 사유 관련 보강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달 초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우리 태권도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종합 1위로 종주국의 자존심은 지켰지만 중국의 도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태권도의 기원을 놓고도 이 중국의 동북공정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태권도의 국가 문화재 지정을 검토했다가 보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지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한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이 태권도의 기원이 중국 무술이라고 말합니다. 更正一下啊，所有的这些技艺术都起源于中国，前人可以追溯到中国的搓脚。 중국은 2017년부터 우리 국기원이 내주던 태권도 단증도 자체 발급하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전 세계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주변국들의 위협이 늘 존재하고 있죠.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지난 정부는 태권도의 문화 콘텐츠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고 2020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가 태권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과정인 무형문화재 지정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검토 결과 역사성과 고유성에 학계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한 연구 용역이 근거였는데 보고서는 삼국시대 맨손무예의 흔적이 나타나지만 근거가 부족하고 가라데와의 유사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내 동북공정 우려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문화재 지정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일본식의 그 문화재 체계를 유네스코 기준에 맞는 국가유산 체계로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바꿨거든요. 태권도를 우리 전승해야 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다시 한번 평가하면 좋겠다. 기존 문화재보다 개념을 넓힌 국가유산기본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태권도의 국가유산 지정을 서두르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빚에 빠진 한국경제 기획보도. 어제 이어 오늘은 우리 경제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부동산 PF 부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주택 공급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죠. 자금난에 빠진 사업장의 PF 보증을 더 늘려 어떻게든 부도를 막겠다는 건데 이 같은 대책이 전 금융권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서울 한남동의 한 부지. 지난해 말부터 공사가 시작됐어야 했지만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고금리와 자재값 인상 여파에 자금난에 부딪히자 이곳에 돈을 댄 한 투자 운용사가 지분을 매각한 겁니다. 서울 곳곳에 노른자 땅마저 매물로 나오는 등 부동산 PF 시장을 둘러싼 부실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준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133조 1천억 원. 연체율은 석 달 새 크게 증가해 2.17%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증권사 연체율은 무려 17.3%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자금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금융권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20조 원 이상을 증액하여 총 지원 수준을 약 40조 원 규모로 확충하겠습니다. 아직 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공급할 경우 손실 규모가 불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출액이 늘었을 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연체율 증가, 부실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전 금융권의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좀 더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네, 미국 뉴욕에서 밤사이 한 달치 강우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홍수 피해가 났습니다. 3시간 만에 100mm 이상 비가 온 곳도 있었는데 뉴욕시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유지연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뉴욕 도심이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자동차가 곳곳에 멈춰섰고 물속에 고립된 차량 운전자는 가까스로 구조됩니다. Wow, this is unbelievable. I never seen this situation happen and this is crazy. 뉴욕 시내 지하철역에는 폭포수처럼 빗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열차 운행이 중단되며 시민들은 출근 대란을 겪었습니다. Have you ever seen anything like this before? No, not really. It's normally less crowded than it is right now. It's very crowded right now. 라가디아 공항 일부가 임시 폐쇄됐고 공항과 지하철을 연결하는 버스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Oh my goodness. 브루클린 일부 지역은 3시간 만에 100mm 이상이 쏟아졌고 센트럴파크의 강우량은 127mm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는 폭우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This is time for heightened alertness and extreme caution. If you are home, stay home. If you are at work or school, shelter in place for now. 다행히 인명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뉴욕시의 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영수회담 제안의 속내입니다. 네. 추석 당일이었죠.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해서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이 정쟁을 멈추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제안을 하고 나서 여당에서는 이 대통령이 여당 총재이던 시절에나 어울리던 말이다 라면서 반대를 했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무슨 만나지도 못할 전제 군주냐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오히려 정쟁이 번지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여야가 영수회담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보인 거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9년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3차례에 걸쳐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요. 당청이 거부를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반응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과 1대1로 영수회담하자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제왕적 총재가 있을 때 했던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러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로 위치만 바뀌었지 논리는 똑같네요. 그런데 제왕적 총재 시대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네, 과거에는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 그러니까 여당 대표를 겸임하면서 입법 등의 국회 상황도 직접 챙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 국정 현안을 해결하려면 대통령을 직접 만나야 했던 건데요. 2001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당 총재에서 사퇴하면서 여당 대표가 분리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최근 사례로 문재인 정부 때는 영수회담이 한 번,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영수회담이 없었습니다. 영수회담이 3차례 이뤄진 이명박 정부 때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또 문재인 정부 때는 2018년 4월에 이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청와대가 먼저 외교 안보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을 해서 이 영수회담이 이뤄졌습니다. 예. 그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논의하자는 내용은 뭡니까?
네, 이 대표가 저출산이라든지 가계부채 또 외교까지 전 분야를 열거하면서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경제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명분이 없다는 반응과 함께 이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방탄 시즌2의 신호탄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범죄 혐의에 집중된 여론을 희석시키면서 야당 대표의 이미지와 역할을 부각하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비판에 민주당은 만나지도 대화하지도 않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무슨 협치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 영수회담 제안의 속내의 느낌표는 멈춘 국회 시계부터 제자리로 정리해봤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이 체포동의안 가결이 된 게 지난 21일이었죠. 그 이후로 본회의가 중단이 되면서 이 90여 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합의한 보호출산제, 또 머그샷 공개법 등 민생 법안이 다수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또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도 미뤄지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부터 제 기능을 다하면서 민생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게 맞는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여의도로 향하는 용산 참모들입니다. 예, 대통령실 참모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의도로 향한다는 거는 총선 출마 얘기죠? 그렇습니다. 내년으로 총선이 다가오면서요. 국회에 입성하려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있는 수석급이나 비서관에 앞서서 행정관급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충북 충주의 이동석 행정관을 시작으로 서울 중랑을에 출마를 선언한 이승환 전 행정관, 또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로 잘 알려진 김인규 행정관도 연휴 직후에 사직해서 부산으로의 출마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30명 넘는 사람들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실 입장은 뭡니까? 네, 대통령실로서도 이 내년 총선 결과가 중요하다 보니까요. 검증된 인재들의 총선 출마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요. 다만 여권에서는 대통령실 출신이더라도 공천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나오는 이유는요. 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출마를 하겠다고 거론되는 지역 가운데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가 많기 때문인데요. 충남 홍성 예산 출마가 거론되는 강승규 수석이나 경북 구미 출신인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또 경북 포항 출신인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또 부산 수영구 출마가 거론되는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역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가 예상되는 건 이 경기 수원 지역에 출마가 거론되는 김은혜 홍보수석, 또 청주 청원의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경기 의정부 갑의 전희경 정무비서관 정도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실 출신의 경우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속 의원들과 맞붙을 경우 집안 싸움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인지도 높은 인사들은 민주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로 나가서 맞붙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예, 이렇게 대통령실 출신들이 총선에 많이 나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실 출신이라면은 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알고 있겠죠. 또 정부 핵심 인사들과 가까워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쓸 수 있다는 이점을 유권자들에게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문재인 정부 비서관을 지낸 윤건영, 진성준, 민영배 의원, 또 행정관을 지낸 윤영덕, 김승원, 박상혁 의원 등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 여의도로 향하는 용산 참모들의 느낌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달렸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아무래도 앞으로 이 국정감사 이후부터 또 연말까지 인지도가 높은 수석과 장차관들까지 출마 대열에 대거 합류할 텐데요.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 출신이라는 배경이 당선에 득이 될 수도 또 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의도로 향하는 용산 참모들의 규모와 당선 가능성은 참모들 스스로가 그동안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했는지 그 결과물인 대통령 지지율에 달린 것 같습니다. 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부지방에 오락가락 내리는 비는 오늘 저녁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 최대 3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후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에 약한 비가 오겠고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떨어집니다. 일교차도 크기 때문에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아질 텐데요. 서울이 13도, 대전은 1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23도, 광주와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쌀쌀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기간 동안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친 일상에 단비 같은 휴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TV조선이 중계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각종 경기 보시면서 우리 선수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의 마지막 날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